저희는 도서관 분위기가 아니라 피숍 분위기. 백색소. 네. 그리고 저도요. 우리 둘째 고3인데 너무 잡담을 많이 해요. 저렇게 공부해서 성적이 좋을까? 그랬거든요. 걱정되는데. 이번 실제로 고3 시험 봤는데요. 잘해요? 전교에서 1등.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거는 아버지가 의사고 어머니도 이 책 공저하시고 엄마 아빠가 똑똑하니까 애도 똑똑한 거 아니냐라고 댓글이 달릴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럼 준비하고 왔어요. 제주도에서 오신 내과 의사 김석 원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근데 오늘 제 건강 때문에 와주신 거는 아니고 네, 맞아요. 사실 이제 내과 의사시고 제주도에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인데 네. 김석 원장님은 사실 내과 의사라기보다는 자녀교육법 전문가로 더 유명하시더라고요. 아, 예. 저는 14년 동안 아이들하고 지내면서요. 예. 어떻게 하면 자녀들하고 친해할 수 있는지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는지. 네. 그리고 그럼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게 할 것인가? 아, 당연하죠. 그것도 당연히 생각을 했지만 친한 게 먼저입니다. 친한 게 먼저요? 네. 그거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첫째 자녀분은 이제 대학생이고. 네, 첫째는 대학생인데요. 지금 대학교 2학년. 명문대 다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자녀교육법 본인부터 성공하셨으니까 책도 쓰시고 네. 팔로워도 많고 이번에는 하루 30분 함께 있는 시간의 힘 이 네. 책을 쓰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 책? 두 번째 책입니다. 두 번째 책. 그래서 기존에는 그 뭐죠? 아빠의 교육법 네. 그 책도 있었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건강을 상담을 해야 되는데 교육법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이제는 아이들이라고 하기에는 자녀들이 이제 대학교 2학년 고3이고 많이 컸죠? 네, 이제는 성인이 돼서요. 저희를 이제 떠나갈 나이가 됐습니다. 지금 느꼈던 것을 이렇게 지금 자녀를 키우고 불안해하는 부모들에게 말을 좀 해주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니 근데 하루 30분이면 됩니까? 원장님은 그러면 아이들이던 시절에 네. 얼마나 시간을 보내셨어요? 같이? 평일 기준. 저는 지금 고3 아들이랑 있는데요. 평일 기준 퇴근을 7시쯤에 하면요. 네. 밤 1시까지 5시간 아들이랑 그곳에 같이 있습니다. 거실에. 고3이면 학원 갔다가 그렇죠. 밤 11시에 오지 않아요? 요즘은 자율학습이 자유입니다. 자유. 예. 예전에 저희 때 클 때만 해도 11시 정도 했는데요. 지금은 자유롭게 옵니다. 아들이 고3이지만 9시에 집에 올 때도 있고요. 7시에 올 때도 있고 그리고 주말에는 계속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릴 때도 마찬가지였고. 네, 어릴 때보다 지금이 제일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근데요, 또 중요한 건요. 2015년도에 조사를 했어요. 예. 이게 그럼 그 후에 지금 10년이나 지났는데 그 후에 통계는 없냐? 제가 조사해봤더니 그 후에 통계는 없더라고. 2015년도에 전 세계를 조사를 했어요. 아빠가 하루에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 근데 제일 많은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복지천국. 네, 거기 몇 시간인지 아세요? 몇 시간? 하루에? 예. 5시간. 거의 거기는 전 아빠들이 모든 국민이 다 김석 원장님이네. 네. 그런데요. 우리는 OECD잖아요. 예. OECD는 몇 시간은 평균. 아니고 몇 분인지 아세요? 평균. 뭐 한 2시간? 45분. 평균이요? 네. 짧다. 아빠가. 우리나라는 얼마나 몇 할까? 분일까요? 한 대표님 30분이 안 돼서 하루 30분이라고 쓰신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역시. 하루에 6분. 되게 속상합니다. 눈물 난다. 하루 6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 평균 그것마저 깎아 먹었네. 슬픕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게 마음 같아선 다 자녀들과 함께 있고 싶죠. 그죠. 근데 이제 저도 외벌이고. 네, 맞습니다. 뭐 맞벌이 부부도 마찬가지일 테고 돈 버느라고. 네. 아니 뭐 양관식도 나가서 계속 물고기 잡아와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대표님 말씀 맞는데요. 대표님 같은 분들이 제 인스타그램이나 영상에 댓글을 달아요. 당신은 전문직이고 출퇴근이 일정하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죠. 근데 제 아내가 그걸 읽고요. 예. 맞다. 그런데 당신 그 얘기 있잖아. 아버지 이펙트. 아버지 이펙트라는 책에요.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하버드생들을 그 행복도를 조사했는데요. 예. 가정 환경이 별로 좋지도 않고 외모도 별로 뛰어나지도 않은데 항상 행복한 얼굴을 하고 다니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냐 물어봤더니 그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아버지는 자동차 정비공이었대요. 네.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돌아왔대요.
그리고 자기는 8남매였대요. 8남매. 그런데 아버지가 일터에 갔다가 돌아오면요. 8남매 중 한 명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기 네. 무릎에 앉혀가지고요. 너는 오늘 어땠니? 무슨 일이 있었니? 물어본대요. 짧은 시간이라도. 그 짧은 시간. 그리고 그 아들은요. 그 무릎에 앉아서 아빠 손에 묻은 그 기름때를 닦으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그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요. 자기 인생의 하이라이트. 그래서 저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 거실에서 머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요. 아빠들이요. 어려워할 수 있어요. 네. 아니 당황하죠. 내가 거실에 나가서 내가 좀 주도를 해야 되나? 내가 애들을 좀 웃겨야 되나? 분위기를 좀 띄워야 되나? 그런데요. 거실의 주인공은요. 거실에서 가장 오래 있던 사람. 자녀들이 오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집에서 오래 있는 배우자가 오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거실이라는 이런 바다로 나가요. 그 다음에 거실이 바다예요? 거실이 바다면 튜브를 띄우잖아요. 예. 튜브를 띄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파도를 타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몸을 맡겨라. 그렇죠. 거실에 나가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그러다 보면 자녀들이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의 이런 온기를 느끼면요. 그것만으로도 자녀들한테는 따뜻한 힘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함께 하신 분들은 이제 지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습관을 들여갈 수 있는데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왜 속된 말로 머리가 굵어졌어. 그 상태에서 아버지랑 어머니는 이제 헤드폰 가지고 이제 방으로 막 들어가고 애들도 방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어색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슬쩍 나와 있어도 된다. 그렇죠. 그 아이들 사춘기 때 네. 제가 강의를 가면 어떤 아빠가 그래요. 저가 좀 애들이 좀 어렸을 때 이런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시간을 되돌릴 수 지금이라도 없고.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요. 예. 아이들하고 지금이라도 친해지는 방법이 없냐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면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 어릴 때는요. 엄마 아빠가 몸으로 놀아줘요. 가서 보드게임도 같이 해주고 그렇죠. 밖에서 산책도 하고 애들한테 몸으로만 놀아주거든요. 근데 몸으로 친해진 사람들은요. 사춘기가 되면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소통을.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인생의 조언도 이렇게 가끔 건넬 수 있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던 아빠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몸으로 놀아줘야 돼요. 사춘기여도. 괜히 인생 조언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산책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렇게 어디 나갈 일이 있으면 뭐 영화 극장을 가는 길이라도 갈 때요. 어떻게 하냐면요. 따님하고 만약에 극장을 가잖아요. 네. 갈 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마. 일부러요? 일부러. 오, 그러면 따님이 어색해서. 물어봐요. 엄마, 어색해서. 아빠한테. 화났어? 아빠 오늘 무슨 일 있었니? 그러면 따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와 걷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 좋다. 이거 어디 영화에 나오는 대사 아닙니까? 따님이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아빠들은요. 좀 있으시죠. 일단 이 일단 말을 걸어야 될 것 같고. 뭐라고 하냐면요. 이때가 기회다 하고요. 인생 조언을 계속 건네요. 너 물어보고 너 남자친구 있니? 뭐 여자친구 인생 있네. 어떻게 지금 뭐 열심히 해야 된다. 너 뭐 어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요. 딸이요. 싫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들어가. 이 시간이 이렇게 안 좋을 줄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산책을 할 때 아무 얘기도 하죠. 그러면 언제 불편한데 그 조언이랑 건네야 되냐? 애들이 물어봐요. 이게 몸으로 친해지면 아빠 이건 어떻게 생각해? 먼저 마음을 먼저 열게끔. 네, 몸으로 먼저 친해. 아무 말 하지 말고. 지금 적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한 잔소리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막 얘기하고 싶은 거죠. 너 선생님, 때는 뭘 해야 되고 막. 네, 맞아요. 되게 저도요. 이 책을 쓰고 질문을 해요. 그럼 그 작가님은 14년 동안 거실 교육을 했는데 아쉬운 게 없었냐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아쉽다. 이건 그냥 통상적인 대답이었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살아라라는 말을 조금 덜 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14년 동안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난 이렇게 살았다를 다 보여줬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 모습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라. 그런 조언을 덜 했으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미 애들은 다 보고 자랐는데 그런 얘기를 덜 했으면
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뼈를 때리시네요. 이제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김석 원장님이 뼈를 때리십니다. 근데 굉장히 좀 의외인데 그렇게 해서 먼저 마음을 열고 네. 산책은 좋다. 산책할 때 진짜 아무 말도 안 하시면 따님들이 질문할 겁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어 그러죠. 아니 난 그냥 좋아 지금 너랑 걷는 게. 연습하셔야 돼요. 난 그냥 좋아 너랑 걷는 게. 같이 걷는 거리를 따져봐도 주차장까지 한 15m. 아 그것도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저는요, 아빠 지하철에 차 갖고 올라와 여기 있을게. 아 저도 저희는 예.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예. 저희 집에서 학원이 되게 가까워요. 예. 30m. 예. 30m인데요. 저는 그때도 그걸 데려다 줬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도 같이 하고 싶어서. 가는 동안에도요. 되게 농담을 많이 합니다. 서로. 가방도 들어주고. 지금 그러면 고3 자녀랑 지금 고3 대학교 2학년인 아들이랑 이거 네. 둘 다 아들이죠? 네. 대화 많이 하세요? 대화 많이 하죠. 팁이 있어요. 예. 대학교 2학년 아들은 방학 때 됐는데 집에 오면 뭐 하겠어요? 놀죠. 예. 친구들 만나러 나가지 친구들 않을까요? 만나기도 하고 예. 집에서 게임도 하고 예. 하죠. 예. 근데 엄마는 좀 더 건설적인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부모는 다 있죠. 그런 네.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아이가 지금은 고3 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방에서 게임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게임을 아들 뭐 하나 이렇게 가서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이 아들과 같이 있는 지금 이 순간 아들이랑 어떤 대화를 하면 즐거울까 그것만 생각해요. 너 게임하면 지금 뭘 해야지 이렇게 도움이 안 돼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게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 아직도 통일 다 못했어? 기록 못 깼어? 뭐 이렇게. 기록 못 깼어?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 예. 어떻게 하면 우리 둘이 즐거울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이야기. 그거를 하라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어떻게 공감대를 찾을 것인가. 네. 근데 그 게임도 사실 어릴 적에는 다 거실에서 하도록 하셨다면서요. 우리는 다 거실에서. 근데 지금은 방에서 게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왜 바뀌셨어요? 그게 바뀐 게요. 예. 원래 거실 교육법으로 유명하신 김석 원장님이니까. 한 명이 고3이잖아요. 예. 한 명은 대학교 1학년이었고 예. 한 명은 고2였고 한 명은 대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대학교 1학년 학생이 방학 때 내려오면 거실에서 계속 게임을 하고 있으면 한 명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제 자기는 이제 수능도 다 받고 명문대 다 갔다 이거지.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얼마나 예. 고2 동생이 짜증이 나겠어요. 그래서 그 형도 방으로 나이대에 맞게. 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형이 방으로 들어가고 자기가 대학을 가면서요. 뭐라고 우리한테 얘기한지 아세요? 뭐라고? 우리가 아들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야, 컴퓨터를 거실에서 설치하는 게 우리는 장점이 되게 많습니다. 너희들한테는 장점이 있냐 물어봤더니요. 아빠 일도 없어. 방에서 하는 게 좋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아이들 입장에서. 그래도 하나만 얘기해달라. 그랬더니요. 뭐 엄마 아빠가 음료수 가져다 달라고 하면 음료수 가져다 준 거. 그거 말고 없다. PC방이야? 네. 그런데 그 첫째 수가 대학을 가면서요. 네. 우리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뭐라고요? 아빠 절대 컴퓨터를 방으로 놓으면 안 돼 이제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왜요? 왜 했더니요. 아빠 현이 있잖아 동생. 동생 방에서 컴퓨터 하면 공부하겠어? 동생 본인이 있으니까. 아는 거죠. 네, 본인이. 근데 우리 김석 원장님은 거실 교육법 엄청나게 강조를 하시고 거실에서 공부도 그렇고 쉼도 그렇고 네. 거실에서 함께하라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런 염려도 들더라고요. 거실에서 공부하면 과연 집중이 잘 될까? 왜냐하면 엄마가 설거지하는 소리 다 들릴 거고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소리, 화장실 문 열고 변기 내리는 소리 다 들릴 거고 네네. 옆에서 누구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서 좀 딴짓하고 있고 졸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괜찮을까요? 같은 공간에서? 당연히 아무 상관없죠. 저희는 지금 현이 고3이잖아요. 네. 저희 집에서 현이 고3인데 공부하고 있는데 저희는 뭐 하는지 아세요? 저는 슬로우 조깅 요새 유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거실에서 러닝머신? 슬로우 조깅 하고 있어요. 거실에서 거실로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고3이 거실 한복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아빠가 거실을 뺑뺑뺑뺑 돌고 있어? 네네. 거기서 하고 에이. 있어요. 그리고요 엄마는요 고3 주말에 공부하고 있는데 청소기 돌려요. 그러면 고3이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어폰을 귀에 껴요. 네. 짜증 내지 않아요? 아니요 전혀. 그리고 아들도요 공부하다가요 우리가 옆에서 책을 읽거나 엄마가 빨래 개고 있으면 잡담을 걸어요. 공부하다가. 네 공부하다가. 그건 집중이 깨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두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예전에 거실 공부의 마법이란 책에 네. 일본의 도쿄대생들은 초등학교 때 어디서 공부를 했냐 물어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74%가 거실에서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이들한테 방에서 하는 거랑 거실에서 하는 집중도는 어때? 물어봤더니 두 아들이요. 딱히 똑같아.
특히 첫째는요. 첫째는 방에서 해봤거든요. 네네네. 첫째 뭐라고 하면 아빠 방에서 하면 딴짓을 많이. 혼자 있으니까. 그렇죠. 하다가 또 옆에 이거 보게 되고 뭐 맞아요, 저거 보게 되고. 맞아요. 그래서 첫째는 실제로 체험을 했어요. 방에서 하고 성적이 떨어졌어요. 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거실로. 그러니까 자기는 오픈된 공간에서 누가 나를 봐주고 감시해주길 원해요. 우리는 감시하진 않지만 오픈된 공간이니까. 오히려 그게 더 텐션이 있다. 그렇죠. 그걸 원해요. 고3인 둘째도 마찬가지예요. 둘째는 둘째한테 또 이걸 물어봤어요. 그럼 방에서 아이들이 방에서 원한다면 방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방으로 들어가겠다는 애들은 그러면 놀 때는 방문을 잠그고 공부할 때는 방문을 열어서 하는 게 좀 어떻겠냐 물어봤더니요. 첫째는 그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근데 둘째는 딱히 상관없을 것 같다. 방에서 하나 거실에서 자기는 집중도랑 공부는 똑같을 것 같다. 그런데 둘이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둘째는요. 방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첫째가 방에서 하다가 실패해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째는 거실에서만 계속했어요. 거실에서만. 그게 그 익숙하다. 네. 아버지가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고 어머니가 청소기 돌리고 설거지 해도 전혀 자기는 백색 소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집 분위기는요. 도서관에서 공부해 보셨죠? 예. 그다음 독서실 가면 그런 얘기 썼잖아요. 누가 코 갑자기 크게 풀지 말라. 뭐 너무 조용하니까 볼펜 돌리는 소리가 다 들리죠.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커피숍에 가면 되게 집중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도서관 분위기가 아니라 커피숍 분위기. 백색 소음. 네. 그리고 저도요. 우리 둘째 현이요. 고3인데 너무 잡담을 많이 해요. 우리랑. 저렇게 공부해서 성적이 좋을까? 그랬거든요. 걱정되는데. 네. 근데 이번 실제로 또 고3 이번 시험 봤는데요. 잘해요? 전교에서 1등. 네. 전교 1등? 네. 그래서 저도요. 깜짝 놀랐어요. 야, 저렇게 집중을 거실에서도 그런데 아이들은요. 공부는요. 되게 외롭고 고돼요. 그래서 거실에서 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면요. 되게 힘이 납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지금 이쯤에서 달릴지도 모르는 댓글을 대신 마음으로 전달해 드릴게요. 네. 그거는 거실 공부법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의사고 어머니도 이 책 공저하시고 그렇죠. 엄마 아빠가 똑똑하니까 애도 똑똑한 거 아니냐라고 댓글이 달릴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러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준비하고 왔어요. 네. 실제로 연구를 했어요. 미국에서. 네네네. 부잣집 아이들하고 예. 가난한 아이들하고 학력 격차가 있는데 왜 원인이 뭐냐? 연구를 했더니 학력 격차는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애들의 사교육을 많이 시키고 부모의 관심이 많아서 그랬다라고 생각이 됐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코티솔 레벨이 달랐대요.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 그래서 가난한 집의 애들이 부부 갈등도 많고 네네. 경제적으로 이런 갈등이 많았대요. 그런 스트레스 레벨이 많았기 때문에 성적이 좀 떨어졌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 레벨을 부잣집 아이들하고 맞춰줬더니요. 학력 격차는 없어졌대요. 네. 근데 이거는요. 공부 정서는 전문가들은 다 똑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는 덤이라고 생각합니다. 덤. 예. 솔직히요. 공부가 덤이라고요? 네. 우리는 공부를 해봤지 않습니까? 네네네. 공부는 자기 스스로 하지 않으면 진짜 최상위권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요. 거실에서 그냥 따뜻한 환경만 만들어 아빠 엄마가 따뜻한 이런 모습만 보여주면 아이들은 잘 클 수 있고 그리고 하게 또 된다. 중요한 거는 그 시험 기간에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시험 기간에 저희는 한 최소 1주, 2주 전부터는요. 저희 부부 사이에서는요. 고의로도 아무런 말다툼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아이들한테는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거든요. 아, 부부싸움. 그렇죠. 부부싸움이 그 시험 기간에. 아, 그렇죠. 네. 그 억지로 휴전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그 기간에는 절대.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게 룰입니까? 룰이 아니지만 그걸 서로 알고 있어요. 아이들은 이 시기에 우리의 그런 부부 사이의 그런 이런 관계의 모습이 되게 아이들 공부하는 데 영향이 많이 미치더라고요. 역시 부모가 현명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근데 사실 부부 싸움은 그렇게 계획적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이제 마음속으로 뭔가 욱하고 감정적으로 올라오고 막 우발적인 건데. 대표님 제가요. 저는 좀 많이 해봐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욱 1년에 한 2-3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고 나서 후회하죠. 네, 법률 스님이 욱 강의를 해줬어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욱하는 사람한테요. 나가다가 욱 고치기 힘들다. 나가다가 전기 충격기를 하나 사래요.
자기가 욱할 때마다 자기 전기 충격을 하래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칠 수 있어요. 그러면 고칠 수 있다. 그 개 짖는 것도 그렇게 고치잖아요. 네, 고칠 수 있다. 그래서요. 아 나는 저거는 못하고 근데 제가 욱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 아내한테 욱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앞으로 지금처럼 욱하면 내 용돈 2달치를 안 받겠다가 아니라 당신한테 주겠다. 그때 아내가 그래? 이게 좋아, 왜 횡재냐? 막 옆에 긁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문자를 공식적으로 보내니까요. 욱을 진짜 그 후에 딱 한 번 했는데 지금은요. 그 순간이 1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욱을 할 줄 모르네. 금융치료. 금융치료.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거 느꼈어요. 저도 30대 때까지만 해도 뭔가 막 울분도 많고 어디 가서 욱하는 것도 많고 막 밖에 나가서 막 싸움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기자 생활하면서 되게 막 전투력 막 최강이었거든요. 근데 40대에 접어들면서 좀 호르몬이 좀 달라지는 것도 있고 약간 뭔가 좀 지혜로워지는 것도 있고 자기 컨트롤 좀 하는 것도 배우고 약간 나이 들면서 달라지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것도 있고 저는 욱하는 아빠는 그거는 진짜 자녀들이 실망하죠. 쌓아놓은 뚝을 한 번에 깨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느 순간 권위는 내려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아들들이 저희를 뭐라 부르냐 김석씨 이렇게 부르거든요. 따님들이 미국이에요? 이대호 씨 마이클 막 이렇게 불러? 저희는 김석씨 물 좀 떠다 줘. 왜냐면 자기 공부하고 있을 때 그럼 알았어 해서 떠다 주는데 그리고 심지어 저 별명도 불러요 아들. 그러니까 장난으로. 그래서 장난으로. 그 순간 무슨 얘기가 들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두 아들을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불러주니까 이제는 아들들도 아빠를 친구로 생각하고 있구나. 딱 그 순간요. 친구 같은 아빠하고 권위가 있는 아빠가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내려놔야 될 것 같아서 권위 있는 아빠는 내려놨어요. 둘 다 갖긴 힘들어서. 사실 권위는 그냥 아빠가 벌어오는 월급으로 세워지는 거죠. 근데 어디 뭐 결혼식장 가서 장례식장 가서 김석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집에서 농담으로 재미있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유대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아까 거실교육법을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하나 고민이 드는 게 과연 거실교육법이 모든 가정에서 다 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집마다 환경이 다를 수도 있고 평형이 다를 수도 있고 식구 수가 다를 수도 있고 어느 집은 3인 가구일 수도 있고 어느 집은 애가 4, 5일 수도 있고 좀 다르잖아요. 좁은 집에 막 옹기종기 살 수도 있고 다 통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거실교육법이? 아니요. 아니에요? 네. 너무 쉽게 말씀. 저는 그래서 저는 이 책에 각 상황마다 이렇게 해결 방법이나 좀 더 쉬운 방법을 적어놨어요. 그래서요. 거실에 TV가 있으면 어렵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면 거실은 TV는 없애고 안방으로 갖다 놓으면 된다. 부모는 안방에서 애들이 나중에 크면 TV 안 보니까 안방에서 TV 보면 된다. 그 다음에 거실에서 자기 공간이 없으면 애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기 책상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 공간은 자기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책상을 거실에서 하나씩. 거실에다가 자기 책상을. 네. 그리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사이에 애들이 공부할 때나 한 명 놀고 한 명 공부할 때 파티션을 세워놔둬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쉬운 방법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좀 더 어떻게 하면 이 거실이 즐겁고 편하게 될 수 있는지를 노력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노력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가족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성향도 다 각자 다르고 아빠들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엄마는요. 아빠가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사이에 거실에 있는 TV를 없애고 방에 있는 책상을 거실로 딱 내놨어요. 근데 네네. 아빠가 왔더니 황당한 거예요. 이게 뭐야. 나 퇴근하고 TV 봐야 되는데. 네. 아빠가 저한테도 제 댓글에도 뭐라 했어요. 이렇게 당신 인스타 보고 말이야. 네. 그래서 와이프가. 저는 거실 교육의 시작은 지금 있는 그대로 거실로 나가면 돼요. 거기서 나가서 자녀들을 보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바꿀 수 있는 거 바꿔보고. 그래서 거실 교육은요. 공부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거실에서 하는 모든 활동. 놀기도 하고 보드게임도 하고 아이들과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이런 모든 과정을 말하고요. 그리고요. 아이들이 거실에서 성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도 같이 성장을 해줘. 그런 둘 다 자녀와 부모가 같이 성장하는 걸 거실. 저 같은 경우는 요즘 날 덥다 보니까 에어컨이 거실하고 안방에만 있거든요.
거실 에어컨 틀어놓으니까 애들이 슬슬 지들이 나옵니다. 책 갖고 나옵니다. 되게 좋은 말씀인데요. 네, 슬슬 이제 유인하는 거죠. 맞아요. 네. 오, 진짜 좋은 말씀이세요. 네. 제가 거실에 컴퓨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거실이요 즐겁고 편해야 거실로 나와요. 그럼 방에 한 명은 방에 들어가고 한 명 자녀는 거실에 있다. 그러면요 아빠 엄마랑 그 거실에 있는 자녀가 거실에서 즐겁고 편하고 막 웃고 그러면요 방에 들어갔던 자녀가 나와요. 나오죠. 여기가 더 재밌으니까. 왜 나 빼놓고 얘기해? 그렇죠. 예. 그래서 거실은 기본적으로 휴식하는 공간이에요. 즐겁고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공간이 얼마나 즐겁고 편하게 만들지 그거를 좀 고민을. 근데 이제 그 김석 원장님 그 인스타 이런 거 보면 네. 옆에서 김석 원장님은 책 이렇게 꼿꼿이 딱 서서 이렇게 앉아서 네. 읽고 계시고 옆에서 그렇죠. 자녀들은 공부하고 있고 네. 한데 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옆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맞아요. 옆에서 이렇게 스마트폰 보면서 이렇게 쉬고 있어도 됩니까? 당연히 되죠. 괜찮아요? 당연하죠. 제 친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 친구가 거실 하루 30분 함께 있는 시간에 힘을 잃고요. 그 친구가 집에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책 읽고 거실에서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봐. 소리 나는데. 거예요. 그 이어폰 끼고 해야. 그럼 저는 그랬어요. 잘하고 있다. 자녀들 옆에서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그 대신 하나만 얘기할 게 있는데 그 대신 자녀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잔소리를 하지 말아라. 거실에 있는데. 자녀가 거실에서 책 보는 줄 알았는데 걔도 스마트폰 보고 그렇죠. 있고 하면 그럴 때도 잔소리를 하지 말아라. 왜 잔소리를 하지 말아냐면요. 시선의 높이가 일치가 되지 않아서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자기가 진짜 힘든 책을 읽고 있으면요. 자녀들이 조금 딴짓을 해도요. 별로 잔소리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자기는 진짜 편한 거 하면서 심지어요. 저희 고3 아들은요. 제가 여기 책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좀 오래 앉아서 읽고 있잖아요. 고3 아들은 한 30분 읽다가 자기 침대에 가서 좀 쉬어요. 그러면 내가 고3한테 고3인데 좀 1시간 정도는 쭉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고3은 뭐라 하세요? 뭐라? 아빠는 책 읽고 있잖아. 나도 책 읽으면 1시간 2시간 할 수 있어. 자기는 힘든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또 농담을 해요. 아빠는 학교 다닐 때 1시간 2시간을 쭉 했어 하면 고3 아들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아빠 때는 할 게 없었잖아. 아빠 때는 책 읽고 그런 거밖에 할 게 없었잖아. 우리는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것조차도 그렇게 또 서로가 공감을 해준다라는 거죠. 이해를 해주고. 네. 그래서 높이가 좀. 그것 자체도 재미없게 만들면 안 된다. 재밌게 해야 한다. 건들지 말아라. 네. 이런 거네요. 그럼 아이들 방에도 책상은 있는 거죠? 책상 없어요. 아이들 없어요? 방에 책상을 다 거실로 뺐죠. 처음엔 있었어요. 아이들 방을 만들어줬는데 저희도 똑같이 다른 여타 부모들처럼요. 거실에서 함께 생활했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되니까 거실에 자기 방에 책상을 만들어줬어요. 그렇죠. 근데 첫째가 중학교 1학년 때 방에 들어와서 공부를 했죠. 예. 근데 방문을 잠그고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떨어졌어요. 자기 스스로 나왔어요. 거실에서 해야겠다고 자기. 방에서 하니까 딴짓 너무 많이 했다고. 그래서요. 제가 거실에서 지금 계속 어차피 아이들이 어리면 거실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거실에서 계속 하고 있는 부모는 굳이 방에서 책상을 만들어줄 필요 없다. 원래 애들 방은요. 자는 공간과 공부하는 공간을 분리시켜주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공부도 잘 되고 잠잘 때도 좀 편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공간을 분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는 방은 자는 침대만 만들어주고 책상을 거실에 설치하면 거실에서 다 같이 저실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애가 셋이다 보니까 딸만 셋인데 애들 어릴 때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한 방에다 침대를 몰아놓고 한 방에다가 책상 3개를 쪼르르륵 놓고 공부하도록. 좋네요.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잘 될 줄 알았는데 누구는 공부하는데 누구는 안 하고 장난치고 있으니까 아빠 나 쟤 때문에 공부 못해. 아빠 나 쟤 때문에 책 못 읽어. 이래서 이제 좀 와해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각 방에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이렇게 놓게 됐는데 좀 어떻게 운용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그렇게 들어간 상태로는 방에 있는 자녀를 이렇게 밖으로 거실에서 같이 하자고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네. 그런데요. 제가 이 방으로 들어간다면 이 강의를 저번 주에 고등학교에서 했는데요. 네. 어떤 엄마가 그랬어요. 방문을 좀 뜯어버리고 싶다. 전원벽 방문 부숴버리고 싶다. 부숴버리고 그래서 그 잠그는 것만 빼버리는 집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엄마한테요. 앞으로는 아파트 지을 때 방문 없는 아파트를 지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했던 게요. 그럼
저기 자녀분들한테 놀 때는 방문 닫고 해도 좋다. 놀 때는 뭘 하든 좋다. 그렇지만 공부할 때만큼은 방문을 좀 열어주면 안 되겠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거실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자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셋 중에 한 네. 명이라도. 그러면 거실에서 같이 아빠랑 그 딸이랑 같이 거실에서 같이 머물러서 공부를 좀 해보는 거예요. 지금은 공부하실 때니까. 그러면요 거실에서 공부하는 게 좀 따뜻하고 할만하고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따님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율에 맡겨야 돼요. 자율에. 그 대신 찌질이 모드는 나가야죠. 찌질이 모드가. 네, 우리 둘째 현이 그랬거든요. 네. 너는 거실에서 공부하든 방에서 공부하든 성적은 어땠을 것 같다뇨? 대뜸 이러는 거. 아빠 똑같을 것 같아. 나는 거실에서 하든 방에서 해도 똑같았을 것 같아. 근데 너 어떻게 거실에서 있어? 아빠 난 착해서 그래. 왜? 했더니 거실에서 하면 아빠 엄마가 좋아하잖아. 착한 아들이네. 네. 아들들이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죠. 그냥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예. 거실에서 하면 아빠 엄마가 좋아하잖아. 그래서요 부모가요 찌질이 모드로 나가요. 나는 아빠잖아요. 집에 시간이 없으시잖아. 나는 너희들하고 좀 그래도 한 공간에서 단 10분이라도 있고 싶은데 아빠는 방에서 너희 방에 가서 있기는 그렇고 거실에서 머물고 싶은데 우리 거실에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있어 보면 안 될까?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분이 있어. 아빠는 너무 좋을 것 같아. 너희들하고 있는 시간이 그렇게 남지 않았는데 너무 이러면 좋을 것 같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그래 나는 아빠랑 거실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아빠랑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빠랑 같이 아빠가 옆에 있어주는 거죠. 왜 자녀들한테 엄마의 존재는 뭔가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이고 아빠는 놀아주는 사람으로 아기 때부터 인식을 한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놀이의 상대라고. 네. 그래서 아빠와의 교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네. 그게 제 강의를 듣고 어떤 분이 그렇게 댓글을 써놨어요. 나는 이때까지 독방 육아를 훈장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아빠가요? 엄마가요? 엄마가 자기 혼자 애들 다 키운다고 남편은 아무것도 안 도와줘도 나 혼자 잘하고 있다고 그걸 훈장처럼 자랑하고 다니고 있대요. 근데요 미국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엄마가 어떻게 했냐는 중요하지가 않았대요. 근데 아빠의 관심, 아빠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많은 시간을 자녀하고 보냈는지는 아이들의 삶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럼 이 결과는 엄마가 중요하지 않았냐 그 뜻이 아니라요. 엄마는요 대부분 90점에서 100점 한대요. 아무리 엄마들의 편차는 크지 않다. 90점에서 100점이래요. 근데 아빠들은요 빵점에서 100점이래요. 뭔지 알겠다. 네, 그러면 그 편차가 커요. 네, 지금 대표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빠의 정서도 얘기해 준다고. 근데 지금 사춘기 커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함께하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나의 그런 인생을 이야기해 주겠어요. 인생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사실 제가 장담하건대 이 영상들은요. 아빠가 먼저 보지 않습니다. 엄마가 보고 맞아요. 아빠한테 보내주는데 아빠는 열어보지도 않을걸요? 아빠들이요. 근데 그래도 요즘은 아빠들이 좀 조금 그래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어릴 때의 아버지상 보다는 요즘은 이제 조금 더 자녀들과 더 친밀해지고 있으니까 네, 이제 M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더 본인들이 유대감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많이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 되게 좋은데요. 아빠들의 똥꼬집도 있고 제가 석가탄신일 날 검사 형님하고 동네 열심히 일하는 사업하는 형님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혹시 자녀 육아서를 읽어본 적 있으세요? 했더니 단 한 번도 없대요. 낯설죠 아빠들한테. 근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육아인데 그걸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어떻게 육아를 하는가. 그래서 저는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자녀 육아서로요 꼭 아빠들이 한 권이라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자녀 육아서는 어딨냐? 집에 다 있어요. 엄마들이 다 읽었던 자녀 육아서를. 엄마들은 읽는데. 네, 엄마들은 되게 많은 자녀에 대한 정보가 다 있어요. 왜 우리가 자식 농사 하는데 사업을 할 때나 뭐 전공을 할 때나 뭐 공부를 할 때나 지식 교양서를 읽을 때나 책은 다 몇 권씩은 읽는데 관련된 분야별로 제일 중요한 자식 농사를 지으면서 관련된 책을 안 읽는다. 왜 난 다 알 것 같으니까 아니면 매일 있으니까. 대표님 맞아요. 알 것 같으니까. 왜냐면 우리 부모가 누구는 애 안 키워봤어? 뭐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하루 30분 함께 있는 시간의 힘을 읽으십시오. 김석 원장님이 쓰신 책이고. 조금 더 현실로 들어와서 아까 그러면 아이들 방에는 책상은 없다라고 했고
우선은 거실에 이제 자연스러운 상태로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거실에도 각자의 책상을 마련해 주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김석 원장님 그 인스타그램 사진 보니까 아빠 책상 저쪽에 따로 있고 네네. 아이들 책상 따로 있고. 네. 근데 이제 거실의 모습이 우리 일반적으로는 소파 있고 맞은편에 TV 있고 네네. 맞아요. 아니면 뒤에 뭐 책장 하나 있거나 네, 맞아요, 이건데 어유 뭐 거실이 다 책상으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누구 손님이 오거나 이럴 때는 좀 안 예뻐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거실이 그냥 빈 공간이었습니다. 놀이를 해야 되니까. 아 바닥에서 놀고. 바닥에서. 그리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요. 거실 중앙에 컴퓨터 2대만 있었어요. 게임하는 미디어 통제 능력을 키워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엉덩이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손님 그냥 가끔 오고요. 특히요. 그렇죠. 1년에 몇 번이나 온다고 막. 수험생 가족이 있는 집은요. 예. 손님이 왔다고도요. 애들 공부하고 있으면요. 금방 가요. 아유 고3 있는 집에 가는 게 민폐죠. 그죠. 예. 금방 가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요. 오시면 그냥 식탁에 앉아서 얘기를 해요. 뭐 아이들이 또 손자들이 공부하고 있으면 좀 얘기하다가 가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손님이 오는 문제는 거실에서 엄청 오래 머물고 있는 그 가족 구성원들의 생각이 중요하지 손님은 별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거실의 어떤 뭐 인테리어라고 해야 될까? 가구 배치도 그러면 애들 나이대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죠. 쓰임에 따라서 달라지면 된다. 네, 맞아요. 그거를 정답이 있다는 건 아니네요. 그죠. 관찰해 보면 알아요. 저도 처음에요. 이사를 가서 거실을 교육이 아니라 거실 서재를 만들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거실 중앙 애들이 6살, 4살 때 거실 중앙에 큰 책상을 놓고 여기서 애들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들이 꿈꾸는 장면. 꿈꾸죠. 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만들었죠. 네. 근데 한 석 달 지냈는데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서 책을 안 읽어요. 6살 애가 뭘 읽겠어요? 애들이 다 엎드려서 책 읽고 소파에서 읽더라고요. 그리고 이 한편에서 우리 같이 보드게임하고 그래서 내가 아이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책상을 치웠어요. 그리고 거실 중앙에 카페트를 깔았어요. 거기서 누워서 만화책도 읽고 보드게임도 같이 하고 같이 놀이를 했죠. 그래서 천천히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의논하면서 우리 거실을 어떻게 조금씩 변화하면 되는지. 사실 저도 그 거실에서 애들 좀 공부를 시켜보려고 큰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긴 거 막 어디 카페에 있는 거 원목으로 된 거 그런 것도 해놓고 많이 안 앉아서 이쪽으로 배치했다 저쪽으로 돌렸다 기역자로 돌렸다 뭐 다리를 높였다 내렸다 별짓 다 해봤는데 시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앉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앉고 엄마도 앉고 아빠도 앉고요. 그냥 거실 교육부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몇 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거실 교육법을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대표님도 아는 아나운서님인데요. 그 아나운서님이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방학이 딱 다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숙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그날 계속 아들한테 잔소리하는 거. 너 숙제는 했니? 뭐 이렇게 해서 아들이 계속 듣고 있다가 엄마한테 딱 무슨 얘기를 했냐. 엄마 그냥 엄마 인생 살아. 초등학생이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번개 맞은 듯한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그냥 또 자기 인생 살아. 그래서요 저는 거실은요 같은 공간에서 그냥 각자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대표님도 뭐 할 일이 있으면 거실에서 하면 돼요. 된다. 대표님 인생을. 저도 거실에서 그냥 제 인생 살아요. 우리 아내도 자기 인생 살고 아이들도 자기 인생 삽니다. 각자 인생을 거실에서 살아가면 돼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이제 그때 코로나 때 한창 이제 재택근무할 때는 방 하나를 제 서재로 해서 그 안에서만 일을 하다가 이제는 막내한테도 방을 줘야 돼서 거실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거실에서도 주말에 계속 책을 보는 것도 많고 일도 거실에서 이제 계속 하거든요. 뭐 유튜브 관리도 해야 되고 막 기획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일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몰입을 하면 돼요. 거실에서 자기 할 일에 몰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같이 있는 자녀들이 뭘 하든 잔소리를 할 일이 없어져요. 몰입을 하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책 읽고 몰입을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 둘이 자기들이 잡담을 하다가도 돌아와요. 그럼 저기서 한 명이 몰입을 하고 있으니까. 똑같아요. 친구들끼리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끼리 공부하러 갔는데 왜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랑 부모들이 사귀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랑 만약에 커피숍에서 공부를 하러 갔어요. 3명이. 네네. 근데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는 계속 5시간 내내 계속 공부만 해요. 그럼 둘은 좀 잡담하다가도 이거 하고 있으니까 또 하고. 갔다가 다시 오고. 갔다가 다시 와요. 딴짓하다가 다시 공부하고. 그렇죠. 네. 뭔가 중심 핵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이게.
페이스메이커. 공부의 페이스메이커. 그걸 자녀들의 부모가 할 수도 있는 거고. 부모가 할 수 있고. 근데 지금 저는 저의 책 읽기 페이스메이커는 우리 고3 아들이에요. 오히려. 왜냐하면요. 고3 아들이 시험 기간인데 제가 책을 더 많이 읽어요. 시험 기간이니까. 같이 내내 있으니까. 근데 시험이 끝나면 저도 아무것도 안 해요. 저도 안방에 들어서 TV 보고 와. 아들이 그렇게 되죠. 네, 쉬고 있으니까. 왜 그래서 가장 좋은 교육법은 부모가 책을 읽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에 만난 제 친구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책을 안 읽는다고. 너는 책 읽어. 자기도 안 보는데. 그러면서 무슨 애가 책을 보길 바라니까 부모들이 하는 행동이랑 바람이랑 되게 차이가 있는 건데 사실 그래서 부모들이 먼저 아이들 앞에서 하루에 단 몇 장이라도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다들 이렇게 힘들어하더라고요. 힘들어요. 못해요 부모들이. 네. 이거를 부모부터 먼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데.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물려줄 게 별로 없잖아요. 무슨 뭐 재산 물려주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뭐 물려줄 게 없으니까 저는 독서 습관을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독서 습관을 들이려면 딱 2달이 걸리거든요. 66일의 법칙. 독서 습관을 들여주는데요? 네. 그러면 딱 방학 때요. 2달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이 자녀들한테 독서 습관을 물려주겠다. 그리고 하루에 가서 최소 1시간, 2시간씩 거실에 앉아서 아빠가 계속 책을 읽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아이들은요. 아빠가 하고 있으면 옆에서 따라하길 잘합니다. 그럼 2달만 딱 하면 아이들이 하든 말든 자기만 2달만 딱 하면요. 아이들이 따라하는 아이들은 독서 습관을 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야 아빠 책 읽는 거 봤지? 어? 너희도 앉아봐가 아니라 그렇죠. 하라 말라는 얘기하지 말고요. 그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아닐까. 그게 제일 누가 힘들지 아시겠죠? 자녀하고 아빠 중에. 아빠가 아빠가 힘들죠. 2달 그러니까 좀 굳은 결심을 해야 돼요. 방학 때가 제일 좋습니다.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요. 방학 때 저는요. 좀 보상을 이용했어요. 보상. 왜냐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시간이 많잖아요. 네네네. 학기 중에는 시간이 없어요. 네.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학기 중에 시간 없는데 방학 때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저희는 게임을 주말에만 시켜줬는데 방학 때는 주중에도 좀 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요. 아이들한테 책 한 권을 읽으면 게임을 1시간 시켜주겠다. 아이들이 그래? 아빠 그럼 책 2권 읽으면 2시간. 아빠 두꺼운 책은 100페이지당 1시간. 그래서 저희는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2학년, 4학년 이럴 때요. 아내가요. 매일 아침마다 도서관에 둘이 내려줘요. 그리고 점심 먹을 때쯤 데려와요. 그럼 아이들이 집에 와서 얘기해요. 아빠 오늘 책 3권 읽은지 안 읽은지 알 수가 없죠. 감시도 안 그걸 확인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첫째 수가 이번에 얘기했어요. 자기는 그 시절에 제일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있던 거네요. 그 즉각 보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날. 어떤 인센티브를 걸어야 되냐면요. 물어보면 돼요. 넌 뭘로 할지. 여기도 대표님이 직원들한테 이번에 너무 잘했으니까 제 친구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요. 감사는 입으로 하는 거 아니야. 감사는 돈으로 하는 거야. 물어봐서 저기 뭐를 해드리면 될까요? 그럼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냥 상여금 주세요. 자식들한테도 물어보면 돼요. 너는 뭘 보상으로 받고 싶냐? 그럼 남자아이들은 대부분 게임 시간. 여자아이는 다양합니다. 근데 여자아이들은요. 제일 많은 경우에 돈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현찰. 할 게 많으니까요. 여자. 저희 둘째가 그렇게 책을 안 읽어가지고 제가 그 인센티브를 한번 좀 발동을 했습니다. 아이가 맨날 중학교 가더니 아이폰 사달라고. 맨날 제 쓰던 핸드폰만 쓰다가 갤럭시 옛날 거 쓰다가 아이폰 아빠 나도 아이폰 친구들 다 아이폰이야. 그래서 그러면 책을 50권을 읽고 독서록을 50개를 써라. 그러면 내가 사주겠다. 근데 처음에 잘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바꾼 게 제가 먼저 아이폰을 사줬어요. 일종의 그 소유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라고. 근데 대신에 네가 돌아오는 네 생일까지 한 6개월 남았었나? 그때까지 50개를 다 못 쓰면 그때는 이걸 다시 빼앗는 거야. 너는 다시 옛날 키즈폰을 써야 해. 달성을 했어요. 되게 좋은 방법인데 그거. 네. 그렇게 해서 둘째, 셋째가 다 했습니다. 네. 이거 괜찮은 방법입니까? 처음에는 안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왜냐하면요. 사줄게. 만약에 방학 때 60권을 컴퓨터를 바꿔줄게. 그러면요. 매일매일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먼저 사줬으니까 뺏을 게 했으니까 이거는 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좀 그날 즉각적인 걸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요. 애들이 책을 읽을 때요. 뭐 독서록, 독후 감상을 써라, 뭘 써라. 그다음 너 책 잘 읽었니? 근데 이게요. 되게 좀
책을 안 읽어보면 부모들의 그런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요, 저도요 책 1년에 50권 100권 읽는데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지나고 나면 심지어 책은 도끼다. 도끼? 책은 도끼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 그 책을 또 샀어요. 읽어놓고. 저도 예전 그런 적 있는데. 네. 그래서 아내가요, 이거 여보 읽었잖아. 어. 그런데 저희도 그런데 아이들이라고 책을 읽었는데 의사 선생님도 비슷하구나. 네. 기억 못 하시는 거는. 줄거리 말해봐는 못하죠. 어.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했을 때요 어떻게 했냐면 방학 때 읽을 때요 제목만 적어라. 제목만.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적절한 인센티브와 재미, 그렇죠. 습관을 들여줘야 한다. 그렇죠. 그 인센티브가 나중에는요 습관으로 자리 잡히게 돼요. 아니 그래서 김석 원장님은 어릴 적에 거실 곳곳에다 이렇게 책을 막 뿌려놓으셨다더라고요. 네. 막 흐트러뜨려 놓은 거야? 아 그러지 않고요. 자녀들이 아무 곳이나 책을 읽을 수 있게 네. 읽던 책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엄마들은 그 책을 집이 지저분하니까 네, 치우려고 하거든요. 네네네. 뿌려놓은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읽다가 그대로 놔둬요. 그럼 저는 그대로 놔뒀어요. 그런 개념으로. 그러면 아이들이 또 다음에 그 자리 가면 또 읽고. 조금이라도. 네. 그러니까 그 앉은 자리에서 아니면 책 하나 펼치면은 그건 다 읽어야 돼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아무데나 펼쳐서 조금씩 읽고 네. 또 덮어놓고 네. 다른 책 보다가 네. 다시 또 이거 보고. 그렇죠. 그 자리에 있는 책을 안 치웠어요. 그냥 놔뒀어요. 그 치우다 보면 자녀들이 더 읽고 싶었는데 그냥 놔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녀들은 집중해서 한 권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 어릴 때. 그렇죠. 어른들도 뭐 300페이지짜리 책 한번 쭉 읽는 것도 힘든데 그렇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조금 현실적인 고민 더 좀 여쭤볼게요. 네. 아까 둘째가 그랬댔나요? 원장님한테? 아빠는 어릴 적에 뭐 이렇게 다양한 게 없었잖아. 왜냐면 요즘 아이들한테는요 주변에서 방해할 만한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일단 스마트폰 하나가 할 수 있는 기능이 너무 많고 그렇죠. 실시간으로 다 연결돼 있고 맞아요. 알림 계속 울리고 있고 네. 어떻게 좀 벗어나야 될까요? 어, 뭐 끊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고. 대표님은 자녀분들 다 스마트폰 있죠? 있죠. 있죠. 근데 인터넷에 그런 글이 있어요. 나는 중학생 때까지 스마트폰을 안 사줬다. 너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되니까 이제 사줄 거다.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요, 되게 잘하긴 하셨지만 그래도 한 면으로는 되게 좀 위험한 일일 수 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그냥 보물 같은 거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없다가 보물 같은 게 고등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래도 학업에 열중해야 되는 그 시기에 스마트폰이라는 보물이 들어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럼 그거에 빠져들 수 있죠. 뒤늦게. 그래서 뒤늦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사춘기 되기 전에 초등학교 3, 4, 5학년 정도에 미디어 컨트롤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사춘기 때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디어 컨트롤 연습을 부모랑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거실에서 게임을 하듯이 네. 미디어 컨트롤 그러니까 절제력을 어릴 적부터 키워야 한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왜 구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그 앱이 있거든요. 부모가 자녀 핸드폰 시간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쓰면 괜찮을까요, 그럼? 그런 걸 쓰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요. 계약서를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는 계약서가 벽에 많이 걸려 있는데요. 예.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게임하는 시간에 대해서 계약서를 썼어요. 주중에 뭐 하려면 주말에 게임을 3시간 3시간, 토요일 날 3시간 3시간 한다. 그 대신 주중에 뭐 하면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럼 처음에는요. 주말에 게임하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주중에 하는 일을 다 해요. 근데 이게 한 3년, 4년, 5년 정도 지나가면요. 이게 다 습관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그런 계약서가 필요 없어요. 주중엔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해야 되는 자기 일을 하고 주말에는 게임해요. 이게 보상이요. 이제 일상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저는 주중에 병원에서 일을 해요. 근데 주말에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골프도 치러 갑니다. 근데 이게 30년, 40년 살아오면서 뭐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얘기 안 해줘도 다 알아요. 근데 아이들은요. 뭐가 우선순위인지 몰라요. 뭘 먼저 해야 될지. 그래서 뭘 먼저 해야 될지를 알게 하는 게 계약서를 가지고 습관을 만들어주면요. 나중에는 이게 일상이 돼요. 당연한 일이 돼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뭐 서로 불편할 일이 없습니다. 그걸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맞추면 고등학교 시절은 알아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몸에 익은 거죠. 그죠, 몸에. 그 보니까 김석 원장님 댁에는 계약서로 도배가 되어 있던데. 네, 계약서로 도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인센티브도 있을 거고 네. 페널티도 있습니까? 막 위약금 뭐 페널티도 이런 거? 있죠. 뭐 게임 10분 줄인다. 그리고 못 특히 지키면. 제일 제가 아끼는 계약서 하나 있어요. 아끼는 계약서. 제가 컴퓨터를 살 때 세 예. 번째 약속이 그거였거든요. 게임은 거실에 있는 컴퓨터로만 한다. 네. 그 대신 핸드폰에 있는 게임 앱을 지워달라. 음. 저희 아들들은요 핸드폰으로는 게임 안 해요. 사실 모바일 게임이 더 많이 막 중독되고 그렇죠. 그렇죠. 매일 가져다니면서 할 수 예, 있으니까. 예. 그리고 아이들 보면은요 걸어다니면서 막 게임하고 다니는 애들 맞아요,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횡단보도 건너갈 때도. 네, 그 약속이 제일 제가 잘했다는 아이들은요 컴퓨터로만 게임해요. 왜냐하면 남자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컴퓨터로 하는 게 훨씬 박진감 넘쳐요. 그죠. 화면도 그리고 크고 아이들한테 주말에 여유 있게 시켜주면요. 소리도. 자기가 오늘 게임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주중에 굳이 뭐 핸드폰으로 게임할 생각을 안 해요. 정해진 시간에 네. 화끈하고 재미있게. 화끈하고 여유 근데 있게 시켜주죠. 아빠 나 30분만 이런 얘기 안 합니까? 그런 얘기 안 하죠. 왜냐면 주말에 이게 3시간 할 건데. 3시간. 네. 주말에 3시, 토요일 3시간, 일요일 3시간.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에서 하는 거예요. 2019년도에 게임을윤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한국 청소년은 그럼 도대체 일주일에 게임을 몇 시간 하나? 저럴 때는 9시간 합니다. 일주일에 9시간이요? 9시간. 그래서 저는 7시간 정도는 주고 시작해도 되겠다. 근데 대신에 그거를 주말로 몰아서. 주말에. 대신에 평일에 방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런 건 하지 마라. 그죠. 그걸 처음에 약속을 했죠. 그래서 우리 부모는 회사에도 규칙이 있듯이 집에도 규칙을 먼저 두 엄마 아빠가 의논을 해서 정해놔야 되는 것 같아요. 막 가이드라인 같은 거, 핸드폰 사용 가이드라인, 게임 사용 가이드라인, 우리 거실에서 어떻게 하는 그런 원칙을 먼저 정해놓으면 처음에 정해놓을 때는 아이들이 뭐 핸드폰을 사주거나 컴퓨터를 사줄 때는 쉬워요. 그런 약속을 서로 얘기하고. 근데 뭔가 일이 벌어졌을 때, 너 왜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해? 벌어졌을 때 그때 가서 뭐 이렇게 우리 다시 약속을 해보자 하면 되게 어려워요. 안 그래도 그거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왜냐면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도 자녀가 어려서 아직 스마트폰을 사주기 전이라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배울 수 있는데 이미 애들이 사춘기에 들어갔고 스마트폰에 거의 중독되다시피 하고 폰을 놓지를 않는데 이거를 뺏을 수도 없고 막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디 방법이 없겠습니까? 저는 게임 중독을 고치는 방법이 없겠냐 물어보면요, 저는 없다고 말씀드려요. 그렇다고 보통 지금 TV에도 자녀를 다 포기할 나와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 네, 그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의 제 경험을 하나 팁을 말씀드리려면 네네네. 게임을 하고 있는 자녀를 보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엄마 아빠 마음이 되면 자녀들도 어느 순간에는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 지금 게임을 하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나는 아빠 엄마는 너의 지금 이 모습도 되게 좋다. 그러면서 음료수 갖다 주면서 어깨 주물러 주고 그래 몇 명 잡았니? 네, 몇 명 잡았니? 괴물 몇 개 죽였니? 네. 자녀들도 다 알아요. 엄마 아빠가 내가 뭘 하면 좋아하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봤던 어떤 케이스, 저 선배 중에 하나가 컴퓨터 코드를 잘라버리고 그래서 애가 코드를 사와서 다시 꽂아서 하니까 그 다음에 모니터 부셔버리고 최악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당연하죠. 그 게임 산업을 막 왜 진흥을 하느냐, 규제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고, 이 게임 산업은 이제 우리의 수출 산업이기도 한데 문화죠. 본인들 거기서 가정에서 나쁘게 됐다고. 그러니까 극단으로 그렇게 갈 게 아니라 옆에 앉아서 같이 그 게임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네. 너는 이 게임을 왜 하니, 뭐가 재밌니, 다른 게임이라 해봤을 때 어떻게, 막 그걸로도 대화를 하고 공감도 하다가 서서히 이제 밖으로 나오게끔 하고 컨트롤할 수 있게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이 사람이 그래서 부모도 지혜로워야 됩니다. 근데 이걸 배워야죠, 사실. 왜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네.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 맞아요. 사춘기 아들은 처음이라. 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실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만큼 부모도 성장해 줘야 돼요. 부모도 성장을 해야 돼. 거실 교육에 제일 중요한 건 부모도 성장을 같이 해. 제가 여기 또 일례가 있는데요. 여기 저 시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시계가 보이잖아요. 예. 저 시계 앞에 의자가 있었어요. 어. 근데 제게 여기 뒤에서 계속 저 시계를 보고 싶은데 저 의자를 치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예. 근데 어느 순간 저 시계를 탁자로 높이 놨어요. 그 시계가 보이는 거예요. 예. 내가 시계 높이만큼 성장을 하니까 이 의자가 거추장스럽지 않은 거예요. 거실에서도 부모가 성장을 하면요, 아이들이 어떤 모습이 있더라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부모는 성장 안 하고 아이들만 성장하니까 계속 불편해요. 지금 이 영상을 방에 혼자 들어가서 스마트폰 이렇게 보면서 침대에 누워서 보면서 우리 애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모부터 변하셔야 돼요. 부모가 제일 좋아요. 맞아요, 근데 부모부터 맞아요. 변해야 되는데요. 또 좋은 게요. 거실에 같이 있으면요. 제가 변해요. 제가 얼마나 그런 아빠였냐면 욱 잘하는 아빠였죠. 경청 잘 안 했죠. 같은 말 반복했죠. 그랬더니요. 아들들이요. 이제는요. 아들들이 청소년 사춘기 때부터 아빠한테 직접 얘기해요. 아빠 그건 아빠 생각이지. 아빠 판단하지 마. 아빠 똑같은 얘기잖아. 했던 말 또 해. 막 이렇게. 근데 제가 이 나이에요. 저한테요. 조언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도 이제는 조언 잘 안 해줘요. 저한테. 네. 기분 나빠할까 봐. 병원에서 또 원장님이고. 그렇죠. 아무도 조언을 안 해줘요. 근데요. 우리 집에는 아빠가 상처 받든 말든 직설적으로 조언해 주는 아들이 2명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 조금씩 변해갔어요. 거실에서 변하니까요. 제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도 변해요. 같은 맞아요. 직장 동료들을 만나도요. 내 모습이 변해요. 그 선생님들의 얘기를 제가 더 들어주고 같은 말 반복 안 하고 그게 제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에서 변하는 게 어렵고 가정에서는 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변화를 하려면요. 새로운 사람과 만나야 변화가 된다고 맞아요. 하거든요. 근데 자녀들은요. 계속 새로운 사람이에요. 계속 성장을 하니까. 중학교 때 아들 다르고 그렇죠. 고등학교 때 아들 다르고. 그렇죠. 그 변하는 사람들이 나를 바꿔줘요. 와 진짜 멋진 말씀이시다. 왜 그래서 그 엄청난 권력자들 있지 않습니까? 권력감에 취한 사람들 주변에 새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걸 좀 배우기 시작을 하고 네. 자기가 낯선 것에도 한번 초보부터 시작을 해보면 그런 권력감이 그렇게 취할 수가 없대요. 근데 자기 항상 익숙한 거, 익숙한 사람들 하고만 있으니까 계속 그 권력감에 취해서 극단으로 가면 이제 나쁜 일밖에 안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네요. 네, 그래서 그 제가 그런 얘기. 야 가정에서 소통이 안 되는데 직장에서 소통이 되겠어? 그 꼰대 부장님들 똑같잖아요. 꼰대 그렇죠, 부장님들이 지금 누구를 대하냐면 2000년생들을 대하고 있거든요. MZ 세대나. 근데 집에 있는 자녀들도 이해를 못하면서 소통이 안 되면서 직장에 있는 그 직장 동료들 소통이 안 돼. 그래서 집이 더 이게 먼저다. 집에서는 자기가 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김경일 교수님 왔다 가셨는데 바깥에서 그 좀 과격한 사람들, 남을 배려하지 못한 사람들이 속으로는 외로운 거라 하더라고요. 그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발현이 되는 거라. 그래서 사춘기 때 아들들한테 과격하게 행동하는 아빠들이 그렇대요. 손찌검하고. 왜냐하면요. 이제는 아들한테 말로도 안 통하고 힘으로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더 강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어느 때리려면 아버지 왜 이러세요? 그렇죠. 당황하고 어느 순간에.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가기 전에 네, 배워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좀 제도적으로도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요. 어차피 소통이라는 강의를 되게 많이 합니다. 직장인들도 소통 강사 데려다 놓고 모셔다 놓고 강의를 듣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도 육아 강의를 들어요. 근데요. 듣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다 똑같아. 모든 사람이 비슷한 얘기를 해요. 경청을 해야 된다. 자녀에게 귀를 기울여라. 모든 분들이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영상을 진짜 많이 봐요. 근데 우리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이 영상도 어떤 분들은 분명히 URL 가져다가 AI 돌려갖고 한 5줄 요약해달라고 좀 에이 다 아는 얘기네. 네, 맞아요. 근데 안 변해요. 왜 안 변해요? 네. 저도 안 변해요. 그럼 왜 안 변하? 그럼 변할 수 없을까? 그래서 저는요. 저희의 생각이나 마음이 변하는 것보다 먼저 그곳에 빠져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도 불량 아빠에서 아이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빠로 변한 이유가요. 네네네. 아들하고 주말에 한번 팽이를 가지고 엄청 열심히 놀아봤거든요. 그 순간 알았어요. 아이들이랑 노는 게 재밌네. 느꼈거든요. 그 느끼고 나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이 변했어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재밌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사회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직장인들이 가정에서 그 속에 빠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업에서 그 육아 휴직, 그 다음에 육아 때문에 휴가를 내는 사람, 그거를 기업에 피해가 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그 속에 빠지면 기업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을 좀 들여왔으면 좋겠어요. 막연히 육아에 참여를 해라 그게 아니라요. 인센티브를 주고 쿠폰을 주고 그다음에 승진 심사할 때 가족과 얼마나 화목한가를 승진의 가점을 부여하고 그러면 가정에서 할 수 없이 그분들이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해요. 왜냐하면 자녀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회사 와서도 소통 안 되는 부장이 아니라요.
이 부장님은 우리의 마음을 안 해? 그럼 부장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걸 정책적으로 좀 기업이나 국가에서요. 육아에 참여하는 거를 경력 단절이 아니고 회사에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의 연장선으로 봐주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왜 뭐 수요일 오후에 뭐 패밀리데이라고 해서 일찍 퇴근 시켜주고 막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너무 보여주기식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 일찍 퇴근한 직원들이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고. 그렇죠. 회사에서 커리큘럼이라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만들어놔야겠죠. 학교에서도 그렇거든요. 학생들 보고 가족들과 여행 어디 산책 갔다 와라. 그거를 숙제로 내줘요. 숙제로요? 숙제로. 어디 갔다 와야 된다. 아빠 엄마랑 그거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럼 고의로 그렇게 하는 거죠. 아빠하고 엄마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근데 회사에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숙제를 하고 뭐 확인을 하면요. 당연히 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그게 일부러 확인을 하려고 뭐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숙제를 내줘라 차라리. 가족 친화적인. 그래서 네. 작년 어린이날이었나요? 어떤 그 방산 기업 하나가 롯데월드를 통째로 대관을 해서 봤어요, 전 직원들 네. 가족들 다 데려와서 그 안에서 하루 종일 놀으라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너무 좋죠. 어마어마하더라고. 네. 오,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네, 그 회사가 돈 많이 벌어서. 그걸 제가 봤을 때는 의논을 하고 정책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되게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잘한 거죠. 네. 잘한 거죠. 그래서 또 왜 그 오픈하우스 막 이런 것처럼 아빠의 직장에 한 번씩 자녀들이 와볼 수 있는 거 그것도 되게 좋다고 네, 하고요. 근데 이런 게 또 제도화되면 훨씬 더 좋다라는. 이게 그래서 왜 국가적으로도 지금 뭐 주 4.5일제 뭐 이야기 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참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현실상 우리나라 뭐 수출 제조업이 많고 고객사 납품 시간 맞춰줘야 되고 이게 좀 현실적으로 너무 좀 거리감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도 사실은 들죠.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혹시 그거 좀 생각해 보시죠. 저는 토요일까지 일을 하는데요. 병원 일. 저는 병원은 대부분 병원은 토요일 날도 일을 합니다. 그쵸. 네, 대부분 병원은 일을 하는데 저는 주 4.5일제 뭐 4일 아니면 휴가를 많이 줬다고 부모들이 변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부모들의 이런 좀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인생은 선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14년 전에 회식을 되게 많이 줄이고 골프도 되게 많이 줄이고 자녀들하고 되게 많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그걸 포기해서 지금 좋았냐 물어봐요. 근데 저는 포기한 게 아니라요. 선택한 거예요. 제 시간을 줄이면서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기 때문에 주 4.5일을 하면 되게 그 가족 간의 시간을 많이 보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가족이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4.5일제를 안 하는 주 6일을 하는 그런 부모들도 지금 이 순간은요. 되게 빨리 지나가고 그 자녀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거를 아는 순간 그 순간이 너무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선택. 그러니까 하나를 포기한 게 아니라 다른 하나를 선택한 것이다. 그렇죠. 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자녀랑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주말에 식탁에 같이 앉아서 밥 먹을 때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외식 같은 거예요. 아이들과 같은 테이블에서. 그래서 행복하시죠? 그 순간을 저는 애들이랑 같이 막 사진 찍어요. 아, 레스토랑에 와서 사진 찍는 사람들처럼 저는 그게 우리 집 식탁인데 애들이랑 사진을 찍어요. 그 일주일에 하루 이틀? 너무 속상한데요. 참. 왜 그 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같은 시간을 그러게. 왜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지. 내일이 토요일인데 내일도 또 출근을 하고요. 참고로. 네. 근데 이런 거를 자랑스러워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를 지금 가족들한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 갈아 놨다. 그걸 자랑스러워하면 하면 안 되죠. 아이들은 예. 그래요. 아빠는 일이 재밌나 보지. 아빠는 일이 재밌어서 한 거잖아. 그럼 또 이제 그렇게 말하겠죠. 지금 누구 때문에 쌀밥 먹고 있는데 이렇게 이러고 하고 있죠. 네. 육아를 돕는 게 사회를 돕는 일이다. 또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육아에서 변했으니까요. 제가 육아에서 변했으니까 네. 저희 병원이 그래도 좀 더 원장이 그래도 얘기가 되는 원장이구나. 직원들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요. 직원들의 생각도 같습니까? 이거 원장님의 생각 아닙니까? 저희 직원분들이 지금 3년째 직원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 그대로 있는 거 봐서는 그래도 퇴사는 안 하고 있다. 네, 퇴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주도에서 오신 내과 병원을 이제 제주도에서 하고 계시는 김석 원장님을 통해서
거의 뭐 청진기를 들이대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 교육에 대해서 또 가족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하루 30분 함께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 내용을 또 바탕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좋은 내용,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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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